철판을 자르고 용접해서 배 모양을 갖추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남자가 감당해내기에도 벅찬 힘든 중노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에 뛰어들어서 남자와 똑같이 일을 해나가고 있는 기능사원들이 있습니다. 옥포 조선소 용접반, 절단반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새벽 5시, 옥포는 새벽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부지런한 손길에 의해 깨어납니다. 포장마차 해장국집과 잡화점들은 5시면은 벌써 판을 벌이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첫 통근차가 오기 전인 6시 20분까지는 조선소 주변의 모든 포장마차가 먼저 기능사원들을 맞을 준비를 끝내놓습니다. 첫 통근차가 도착하는 시간은 6시 20분. 이때부터 출근 시간 직전인 7시까지 옥포의 새벽은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또한 포장마차에게도 가장 붐비는 시간입니다. 아침을 걸은 자취생들이거나 전날 술을 많이 마신 사람, 또 간밤에 과로한 사람들이 출근하기 직전에 포장마차 해장국집에 들러 500원짜리 해장국으로 요기를 하고 또 속을 풀기도 합니다. 대박이었지. 에이 참 대박이었다. 내가 또 출근 버스 안에서부터 이 시간까지가 기능사원들이 모여 얘기의 꽃을 피우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포장마차 잡화점은 장갑, 담배에서부터 필기 도구까지 출근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춰놓은 만물상이기도 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인 7시경이면은 조선소의 2만여 명 사원들이 5개의 문을 가득 메우며 출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간간히 출근하는 여자분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 조선소의 여자 기능사원들입니다. 출근을 점검하는 순간부터 이 여자분들은 남자들과 다름없는 기능사원이 됩니다. 출근 타각을 하는 그때부터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죠. 몇만 톤씩이나 되는 큰 배를 만드는 작업은 어렵고도 위험합니다. 배 바닥에서부터 꼭대기까지 사람들은 배의 조그마한 한 부분이 돼 일을 합니다. 내려다보면은 아득한 꼭대기의 난간에 한 줄 생명선을 걸고 매달려 일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이 힘든 데다 항상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배 만드는 일은 주로 남자들만의 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배 만드는 일이 남자들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남자들과 똑같이 해내는 여자 기능사원들도 있습니다. 소조립부 용접과 삼조에만도 6명의 여자 기능사원들이 모여 일합니다. 노동을 하다 몸이 불편해진 남편을 대신해 용접일을 배운 서선희 씨.
또 선원인 남편을 도와 맞벌이 부부로 이 일에 뛰어든 박정자 씨. 병환으로 누운 남편 대신 살림을 꾸려나가는 이화선 씨. 남편 없이 이 힘든 일로 두 아이를 키우는 최정숙 씨. 그리고 두 부부가 함께 이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조호연 씨. 소조립부 용접반에서 일하는 3조의 조장도 역시 여자입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 조장 김연필 씨입니다. 소조립부 용접과에는 3조의 6명을 비롯해 모두 16명의 여자 기능사원들이 남자들과 섞여 그들과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 기능사원들의 평균 나이는 42세. 대부분 살림도 맡아 하는 주부들입니다. 철판을 자르는 일은 용접보다는 조금 수월한 일입니다. 소조립부 절단과에도 5명의 주부 기능사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수학 아주머니, 집에서는 농사를 지으며 벌써 6년째 이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입니다. 아침 4시간을 일하고 난 뒤에 잠깐 주어지는 휴식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 이제 어머니 일어날 때 오면 그네 사고 뭐 사람 뭐 쓰고 같이 뭐 이때가 있을 거 있나? 뭐 지레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는 거. 과일 많아 나가지고 단짠 이런 게 계속. 용접과와 절단과 21명의 여자 기능 사원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이죠. 처음에는 많은 남자들 틈에 섞여 일하고 밥 먹고 하는 일이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두 서너 개씩의 자격증을 가진 당당한 기능 사원들입니다. 부끄러움 대신 이제는 자부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힘든 일을 한 뒤라서 점심도 남자만큼 많이 먹게 됩니다. 선생님 구경도 하고 못했네 오늘. 가지면 안 됩니다. 오늘 유시에 생일이란다. 생일인데 어제 장모하고 자기 어머니하고 어제 생일인데 온 김에 이제 그래 인겸에 집들이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오라고 하기로는 나는 밥이라도 못 가겠다. 나도 바빠서 못 가겠는데. 하지만 가야 돼. 난 나오라 그랬어. 난 알 수 있어. 가지고 말해준다고. 그래도 마지막에 너 양서야. 음식을 해놔놓고 손이 나가. 우리 사람이 더 좋대. 가야 돼. 같이 일하는 남자 기능 사원들은 여자 기능 사원들보다 훨씬 나이가 적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때나 점심시간 때 누나처럼 따르고 친하게 지냅니다. 총각 사원들의 중매도 서주고 결혼도 성사시켜줄 만큼 서로들 허물없이 친한 사이죠. 지금부터 작업 배치를 하겠습니다. 김양필 조장, 이화선 아주머니와 최정숙 아주머니를 인솔하여 선상에 가서 작업을 하십니다. 그다음 조호연 아주머니, 박정자, 서성희 아주머니께서는 피장에 가셔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점심시간이 끝난 후 오후에는 야외 작업을 지원 나갑니다. 여자 기능 사원들은 대부분 소조립부 내부에서만 일하지만 공정이 빠듯할 때는 배 위까지 직접 올라가서 일하기도 합니다. 집안 살림 이야기, 아이들이 커가는 이야기, 또 간밤 동네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이처럼 작업 사이사이 잠깐 쉬는 틈에 아주머니들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서로가 힘든 일에 피곤을 이렇게 풀어나가는 것이겠죠. 그게 가정에 그게 행복이 있다는 게 있어요. 저는 좋은 직장에서 누구 한 사람 보고 집에서 따로 하고 저도 뭐 아저씨들이 좀 하는데도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게 싸움은 안 합니다. 이게 참 큰 행복이지. 이게
맞죠? 그 얼마나 더워요? 잠은 보통 몇 시 잡니까? 11시. 밤 11시. 보고 아빠가 보고 애들 공부도 좀 시키고. 서선이 씨가 몰라. 매당이 그나마 고등과 있어가지고 중학교 가기 위해서. 중학교 들어갈 때는 영어 공부 좀 시키고. 그거 누가 지금? 나가 MCD 같은 거좀 아이고 저거만 있네. 낮에는 영접하고 밤에 애들 공부시키고 살림하고. 막내기나 얘가 이제 산수 가르치고. 그래 해요. 저건 그러고 보니까 실력이 아파요. 약점만 하는 거였는데. 높은 데에 가판을 오를 때는 되도록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까마득한 높이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은 발이 떨려 제대로 걷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쇼티오 용지가 말이죠. 여기 한 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대 있고, 그건 저 앞에 있는데, 한 사람씩 붙어가지고, 밑에 이거 필렛 들어가겠죠. 요것만 잠깐 붙어보면, 이거 끝나면 바로. 총기장에게 작업 지시를 받고 바로 일을 시작합니다. 야외 작업은 소조립부 공장 안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그리고 위험이 훨씬 더 따릅니다. 그러나 가끔은 이렇게 힘든 야외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네, 힘듭니다. 어떨 때 제일 힘드세요? 저희 여자라고 이제 가정에 살림살을 하지 회사 나오려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여자가 참 영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 아닙니까? 남자들 하는 일인데 여자가 하려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이제 석 달 되니까 별로 힘든 줄 모르겠어요. 배우줘서 힘들 때 아까 불빛을 일으킬 때도 참 매우 겁났고 예. 이제 용접을 배우려 할 때 폼을 딱 붙이면 딱 포트 사고 예. 포트 깨도 안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어떤 때로는 확인해 주겠고 눈물 흘릴 때가 많았어요. 예. 처음에 일을 할 때는 남자들이 할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이 기계를 써가 좀 무겁기도 하고 또 여름에 너무 땀이 많이 날 때 위험합니다. 감전의 위험도 있고 자전거 나고 그럴 때는 기계도 무겁고 또 일이 이렇게 잘 되지 않을 때 그런 거 아니라 또 가장 위험한 이렇게 내리다 보면 앞이 안 보여서 일에 열중하다 보면 불이 옷에 붙어서 모릅니다. 그럴 때 많고 옷이 여기에 어깨 이런데 절반 하야 압니다. 뜨거움을 느꼈을 때 그 당시에 안 웃고 또 한 가지 가장 좀 고역스러운 거 이게 이걸 청기가 나오는 불빛을 영어로 아크랍니다. 이 아크 불빛이 눈에 자꾸 들어오면 눈이 안염에 감염됩니다. 이 병정체는 어떻게 당해보시지 않은 분은 모르는데 잠을 자다 보면 잠이 안 오고 그냥 눈에다 모래를 하놓고 그냥 부비는 것 같아요. 쓰립니다. 약도 부정할 수도 없고 이게 냉찜질이라고 냉세포라든가 그런 걸 올려가 작가가 올려갖고 그 다음 날까지 이 후유증이 가시지 않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항상 그 가로등이나 불빛을 보면 뭔가 낮에 태양을 보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힘이 듭니다. 이제는 만성이 돼서 좀 조심도 하고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거의 눈에 다 피해를 입습니다. 아크 불빛을 하루 8시간 이상씩 바라보고 일하다 보면은 눈이 제일 아프다고 합니다. 또 가스나 연기의 분진을 하루 종일 마시다 보면은 이 아주머니들의 목은 늘 쉬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다고 이 일을 쉽게 포기하는 아주머니는 아무도 없습니다. 됐다. 4시 10분 퇴근 시간. 남자들과 똑같은 작업복을 벗고 이제는 여자로 또 주부로 돌아오는 시간입니다. 퇴근 버스 안은 항상 발 디딜 틈도 없이 만원입니다. 수십 대의 퇴근 버스로 2만여 명의 기능 사원들이 한꺼번에 퇴근을 하기 때문입니다. 승기야.
엄마다. 승기야. 승기야. 뒤 달려, 뒤 달려, 뒤 달려. 잘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아주머니들은 전화부터 찾습니다. 회사를 떠나온 순간부터 집이 걱정되는 주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회사 일이 끝나는 별다른 모임도 어울리는 기회도 별로 없는 편입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바로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서 집에 전화부터 해둡니다. 승기야. 엄마다. 연거 전화해 빨리. 언니 여기서 전화해요. 여기서. 전화 끊고. 순색이 없나? 아, 누나 집 갔나? 아, 그나 옥수수 잠깐 들리다가 조금 이따가 들어가고 말고 이야기해주라. 그러다 그래도 전화가 안 돼요. 20원 통화에 100원 조화를 넣고 그나마 전화마저 잘 안 들리니 안타깝기만 합니다. 승기야. 이제 잘 들리나? 엄마 오늘 저기 우리 밭에서 집들이 하는데 조금 놀다 갈 거거든. 그래 오뎅국 따사가지고 디워가지고 가스레인지 얹어라. 그래 저녁 일찍 먹고 동생하고 이빨 따고 깨끗이 씻고 그래 있어. 응? 방수지 깨끗이 하고. 엄마 예. 아 그래. 예. 엄마 약사 갈게요. 어떻게 펜들선인가? 목이 많이 아파. 예, 엄마 약사 갈게요. 예. 뭐 하려고? 바꿔봐, 그럼. 예. 아이고, 엄마 나중에 씻어줄게요. 예, 그래, 밥 먹고 있어요. 예, 그래. 누가 또 전화하세요. 전화할 사람 없어요. 미리 남자 사원들에게 선물 살 돈을 전해주고 아주머니 6명이 장승포 옥수동에 있는 조그마한 새 집에 찾아들었습니다. 오늘은 내 생일이라서 미국 끓인 거야. 젊은 부부의 좁은 신혼방이 더욱 비좁게 느껴질 만큼 같은 조의 사람들 모두가 와서 축하를 해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만은 이 방이 넓게만 느껴집니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제 생일 파티입니다. 생일 겸 집들이. 어느 분 생일이신데요? 이분이 생일이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혼 축하 소리를 그게야. 집들이. 경상도에서 말로 집들이에요. 오늘 또 생일 축하 축하가 뭐 겸사겸사 오늘 막 끼쳤습니다. 아줌마들 많이 오세요? 네. 이리 와요. 아줌마들이 생일 남자들은 빠지는데 아줌마들은 안 빠져요. 이런 모임도 저녁만 간단히 먹고 모두들 서둘러 일어납니다. 저녁은 먹었지만은 식구들을 위해서 저녁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이죠. 살림 또한 회사 일 못지않게 고된 일이지만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쩌면은 살림을 더 잘 꾸려나가기 위해서 회사에 나가 그 힘든 일을 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지갑을 한 번 여는 데만도 몇 번의 흥정이 오고 갑니다.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함부로 쓰지 않는 아주머니들. 함부로 쓰기 아까울 만큼 힘들게 돈을 벌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그리고 일요일이면은 이 아주머니들은 더 바쁘고 피곤합니다.
집을 비우고 회사에 나간 사이 밀린 빨래들이며 일거리들이 주부의 손을 기다리며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에 와 밥을 하고 설거지며 빨래를 하다 보면은 한밤중. 그러면 또 잠깐 눈을 붙이고 새벽 4시쯤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서둘러야 하는 바쁜 생활인 것입니다. 아, 성이가 밥 안 먹었지? 응. 엄마 나오라 캐라. 특히 이화선 시댁은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야간 작업이 늦게 끝나면은 그때까지 식구 모두가 어머니를 기다리며 그대로 있기 때문에 퇴근 후에 더 바쁘게 됩니다. 자동차 운전수, 보험회사 외무원, 그리고 전자제품 대리점 등을 거쳐 이젠 용접 기능 사원에 이른 김현필 씨는 아직 독신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자의 몸으로도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찍 깨우쳤다고 합니다. 6개의 자격증을 따서 어느 정도 용접 일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혼자 생활을 시작한 지 20여 년. 이제는 어머니를 모셔와 외로운 생활을 의지하고 싶기도 합니다. 젊었을 때 독서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소원이 좀 서점을 해봤으면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금이 얼마 들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어떻게 자그마한 가게라도 그걸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그럼 더 일해야 될까요? 저 생각에서는 한 3년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아요. 네, 계획대로 하려면. 좀 일찍 생기라. 반갑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사복을 벗고 또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가정주부에서 여자에서 이제는 남자와 하나도 다름없는 기능사원이 되는 순간입니다. 작업복으로 갈아입는 순간 연약한 여자의 모습도 잠깐은 사물함 깊이 담아두고 이제는 남자가 되는 것이죠. 7시 15분이면 아침 조회가 시작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후보 들어갑니다. 우측 하열부터 좌로 내려가세요. 좌로 그럼 다음 대기를 뒷나로. 아침 조회가 끝나면은 남자 기능 사원과 똑같이 구보로 아침 운동을 합니다. 조회 그리고 아침 운동인 구보 시간부터 남녀의 구별이 따로 없는 하루가 벌써 시작됐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일일 작업 지시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이문 씨. 아침 조회를 마치면 기장으로부터 매일 아침 그날 끝마쳐야 할 업무량과 작업 내용 등을 전달하는 작업 지시서를 받습니다. 오늘 하루 모든 일정이 이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일일 작업 지시서대로 오늘 시간은 기본 시간을 해가지고 그거는 완벽하게 좀 맞춰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작업 들어가기 앞서 위험 예비 훈련을 하겠습니다. 자, 앞열 뒤로 돌아.
높고 위험한 곳에서 주로 무거운 철판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에 들어가기 직전 매일 모여서 한 차례씩 위험 예지 훈련을 합니다. 절단관외의 작업장에도 위험은 여기저기에 깔려 있습니다. 자르거나 용접해야 할 두터운 철판들이 사람들 머리 위로 운반되어져 오기 때문입니다. 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철판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두껍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자 기능 사원들은 이 두꺼운 강한 철판을 하루 종일 자르고 용접합니다. 그리고 마치 바느질 할 때처럼 정성을 기울여 끝손질까지 공을 들입니다. 아주머니, 이 부재가 아주 선박 중요한 부분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교하게 잘 잘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머니가 좀 해주십시오. 챔버린이 깊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겁니다. 아주머니가 잘 좀 잘라주십시오. 일의 마무리가 말끔하고 정밀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대개 여자 기능 사원들이 많이 맡아 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일이 힘든 것도 돈 버는 재미 하나로 모두 잊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수학 씨의 남편 신병희 씨도 한 공장 내에서 일을 합니다. 농사를 짓다가 부인의 권유로 크레인부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대신 농사일은 퇴근 후에나 휴일에 틈틈이 하게 됩니다. 이처럼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부부가 휴일도 없이 함께 뛰었지만 이제는 서로 의견이 틀려 자주 입씨름을 합니다. 집 집시다. 한 3년여가지고. 3년짜리 져갖고 집 지금 안 급하잖아. 집에 들어갔으면 안 돼? 집 천천히 하고 논부터 2마디 더 사놓고 집을 짓지 뭐. 아무 때는 생각 들었어. 의식주부터 해결로 문제 하고. 아들 공부는 안 시키요. 공부는 회사에서 학자가 나오니까 그걸로 공부시키면 되지 뭐. 고등학교만 보내고. 고등학교, 대학교는 잘하면 가기고 못하면 못 가기고 그렇지. 당신은 딱 오래만 하고 말해. 10년을 더 할게. 안 돼, 그건 안 돼. 오래만 하고 말해. 10년을 해야 돼요. 금년마하고 사이스 내야. 금년마하고 사이스를 내야만이 앞으로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는 어머니한테 맡기도 되지만 중학교부터는 당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없으면 안 된단 말이야. 아니 어머니가 안 아프고 해자 쉴 동안에는 다녀야지요. 일단 회사에 들어왔으니까 10년이나 더 다녀. 나는 어차피 다녀야 되지만 올해만 하고 내년에는 막설 하고 이제 애들 뒷바라지 해야 된단 말이야. 아니 1,000만 원짜리 통장 하나 가지고 막설 아낍니다. 안 돼. 그 통장 내가 가지면 되는 거지 뭐. 내가 가지는 한 가지인데 뭐. 마찬가지잖아. 당신이 가지는 내가 가지는 내나 마찬가지인 걸. 훔쳐버리면 돼요. 먹고 살기가 바쁘지. 먹고 살기야 논만 도 많이 사면 이제 6주, 20주 해결은 되잖아. 이제 그런 게 돈이 안 모이지. 쌀 안 사든 이제 애들 되잖아. 공부 시킨다고. 저하고 뭐 한 도마지만 더 사면 쌀 안 사도 되잖아. 내년 한 봄 되면 도마지만 더 사면 그동안에 고등학교 안 들어가다 크게 돈 안 들어간단 말이야. 저 잡비 좀 적해주면 된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있는 분들, 특히 용접에 관해서 우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이 가장 주의해야 할 그런 안전 문제에서 좋은 의견 있는 분들. 옷에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겨울쯤 되니까 옷을 많이 입으니까 불좀 띄가도 약간 띄가도 뜨거운 줄 모르거든요. 나 아니지. 용접을 하는데 뭐 옷을 너무 많이 입으니까 불이 나도 모르겠더라고. 몰라서 용접을 하다 보니까 이상이 뜨뜻한 것 같아서 이런 면을 벗고 보니까 막 불이 타올라서 얼른 손놀이를 집었다니까. 그렇게 불이 난다니까. 없는 거 있죠, 가스에. 꼽다가 다른 데에 고기가 참 그런 게 LPG.
매주 목요일 1시부터 2시까지는 어머니회 불임조 활동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전사고 문제가 먼저 거론됐습니다. 용접일이 위험하고 힘든 일이기 때문에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인 것입니다. 앞으로 여기에 서진 그대로 또 여러분들이 몸속 피부로 느낀 그대로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옷 조금 타고 스파트가 조금 튀었다 해서 미국 대수롭지 않다 생각하는 건물입니다. 거기에 상처가 조그마한 게 골무면 아주 큰 상처가 됩니다. 언제든가 주의합시다. 양말 어떤 그런 거 너틀너틀한 거 신지 맙시다. 아깝다고 그거 신은 게네. 그거 그렇게 하고 양말 많이 사 신으세요. 와야 수당 받으세요. 그러면 안전 문제에 대해서 다음에 또 도약이라고. 몰랐다. 우리 저번에요. 지난번 5일날 우리 아줌마 분 중에서 5일날 손덕봉 아줌마 몸이 아픈 관계로 사표를 안 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전체 공장에서로 전부 성금을 모아가지고 8일날 전달을 하고 뭐 조그만한 돈이지만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뭐 큰 돈은 안 되고 이래가지고 전달을 했는데 또 우리 아줌마들만 우리 간단하게 또 한번 찾아간다든지 또 다른 무슨 의견으로 해가지고 뭐 도울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우리 아다시피 요즘 뭐 잔압도 없고 돈도 얼마 안 되고 이러니까 아줌마들 저번에도 돈 내고 지금부터 아줌마들이 대답으로 간다게 돈 왜 모으겠냐 그러니까 뭐 대우조선에 여직은 해가 있다 큰 게 거기 한번 건의를 해보지. 분임장이 올라가서 하든지. 불임조 활동이 끝나고 조장 김현필 씨와 박연희 씨가 대표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몸이 아파 20일 전에 회사를 그만둔 같은 기능사원 손덕봉 씨를 돕기 위해 함께 일한 사람들이 먼저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네. 어떻게 왔습니까? 앉으세요. 무슨 얘기인데? 우리 지난번에 여기 아주머니 손덕봉 아주머니 여러분들이 우리 어머니 부르는데 다시 이해를 모아가지고 이게 더 크게 도움이 있어요. 전번에 그 일 때문에 말입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직원에 좀 일이 있어서 시간을 조금 내주셔서 하겠습니다. 시간을요? 그러면 사내 예출이네요. 사내 예출입니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1시간 정도입니다. 1시간 정도. 네, 그러니까. 이걸 기록을 보내주시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작업 시간에는 작업장 밖을 함부로 떠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깐 근처 사무실을 다니러 갈 때도 꼭 사내 외출증을 끊어야 하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회장님과 협의할 사항에서 시간을 조금 내주십사 하고 싶습니다. 네. 여자 기능사원들의 문제에 여사무원들도 협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사무원 모임인 아람회와 어머니회 분임조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일을 추진해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리고 기능사원 아주머니들이 작업장을 떠나 이렇게 사무실에 들어와 본 것도 처음입니다. 소음과 가스 불빛 속에서만 일하시던 기능사원 아주머니들에게는 깨끗한 사무실 분위기가 아무래도 어색합니다. 어머니 분들에서 어린 동료 직원을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제 여사원에서도 같이 돕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PDC원 식당을 이용했어요. PDC원 식당? 네. 몇 시에? 토요일날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해서 1일 찻집을 조금 했습니다. 토요일날? 네. 그 PDC원 식당을 이용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직원 가족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가치가 아픔이니까 저는 내가 뭐 지원할 일이 있으면은 그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까 여직원에서는 좀 자기를 생각하고 좀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하라고. 응? 과장도 그날 오실 거죠? 물론 가야지. 나도 가고 우리 인사기획부 지금 다 오리고
여직원에서 오는 사람 있잖아요. 각 부서 그 여직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총무도 있고 경리도 있고 그 아가씨들이 그 부서 직원들한테 좀 미리 말로 홍보하라고 부서에서. 그러면 이제 다 올 거 아니에요 또. 응? 오후 작업 시간에 사내 외출을 하느라 작업장을 비웠기 때문에 퇴근 시간 후에 남아 일합니다. 오늘 작업 지시서에 따라서 작업량을 끝마쳐 놔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능 사원들의 퇴근 시간은 4시 10분입니다. 신병인 씨와 이수학 씨 부부는 퇴근하면은 바로 농사일에 매달립니다. 추수철이나 모내기철에는 식구들만의 손으로는 농사일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럴 때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찾아와 일손을 거들어주기도 합니다. 이처럼 농번기에는 회사일과 농사일로 밤낮 없이 바쁘지만은 요즘은 농한기라서 가축을 돌보는 일 이외에는 그나마 일손이 조금 한가한 편입니다. 내 할 일은 어머니가 맨날 하신게라 막. 어차피니까 어머니가 막 찾는 대로 해보있어. 재미를 사서 사는 거지. 몇 년 더 버리가지고 막 좋은 집도 짓고 아들 공부시킬 맞춰 버려놓고 가서 어머니 안 아프고 때까지. 두 부부가 함께 맞벌이로 일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님 때문입니다. 당신 스스로도 젊어서 혼자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좀 더 벌어서 잘 살려고 하는 자식 며느리의 뒷바라지를 묵묵히 해주십니다. 그마 아무로 온나? 빨리 온나? 창규하고 철이 동규하고 창규하고 오늘 수계 다 했나? 뭐 삼촌 빨리 온나? 삼촌 지금 공부 안 하나? 여기는? 여기는 두 부부와 할머니까지 온 식구가 한 마음이 돼서 일하는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자식, 손자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를 시켜서 부모대의 고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저번에 농업에 가서 섞은 그거 들어가는 용지고 좀 가왔으니까. 나 이 집에 못 가네. 다음에 가서 하나 나 어디 가서 하나 까올라켜놓고 어디 가면 또 점심시간이 돼서 사물 안 보대. 그냥 한식 하던가. 맛이 들어가는 간 보고 하면 있고요. 자꾸 욕심 부리지 말라니까 자꾸 욕심 부리네. 이제 적금 지어가지고 집보다 농사지만 집지 좋은 집 사. 집 이 집만 해도 훌륭했습니다. 이 집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보다 못한 판잣집에서 살고 있는 집은 이 집에 되세요. 며느님이 나가서 일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새벽에 밥도 안 시키려고 나가 일나서 많이 거들어주고 저녁에도 엄마 해놓고 되도록이면 집에 와서 집안일이 안 시키면 싶은데 나가 하면 또 제가 와서 거들고 이랬는데 아들보다 며느리 상당히 나는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은 남자가 하는 이모가 돼서 하느냐고. 앞으로 할머니 희망이 뭡니까? 나 아마 희망이 자식도 잘 사는 그 희망밖에 없습니다. 지금 몸 팽고 소원이마 나 우리 손지들이 키워가 어쩌든지 나 싶으면 5년근이 좀 받아주면 싶은 기가 우리 손지들 키워서 부디 나가 한 5년근이 받아주면 지가 또 걔 받아해가지고 제발 대학까지 나 글도 범이지고 돈도 범이 나는 얼마나 사람이 돼서 이수학 씨는 새벽 4시 반이면 벌써 일어나 아침을 짓고 출근 준비를 합니다. 아침상은 언제나 둘로 나누어 봅니다. 한 상은 출근길에 부부가 먹을 것이고 나머지 한 상은 아이들의 상을 미리 봐두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출근 준비로 새벽부터 부산한 그 한켠에서 아이들은 아직 새벽 단잠에 빠져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출근 준비에 바쁜 두 내외를 도와주기 위해 할머니도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벌써 하루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추위나 햇빛 때문에 얼굴이 거친 기능사원 아주머니들. 그러나 작업복을 입기 전까지는 여자의 모습을 간직하고자 합니다. 6시 10분, 첫 출근차를 타기 위해 새벽부터 그토록 서둘렀습니다. 이 시간 대부분의 주부 기능 사원들도 새벽밥을 지어놓고 출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수학 씨처럼 분주하게 서둘렀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주머니들은 집안일을 해놓고 아침 설거지까지 하고 나면은 늘 아슬아슬하게 출근차를 잡아 타고는 하는 것이죠. 첫 출근차를 타고 나온 아람회 회원들은 먼저 오늘 있을 사랑의 손길 모금 운동을 알리는 공고문부터 붙입니다. 출근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토요일 오전 작업은 남녀 기능사원이 짝을 이루어 하는 2인 1조 작업입니다. 이럴 때면은 40kg이 나가는 용접 기계를 들어다 주는 등 남자들이 여러 가지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작업 시간 틈틈이 김연필 조장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오늘 있을 사랑의 손길 모금 운동을 알리고 다닙니다. 사랑의 손길 모금 운동을 위한 일일 찻집은 기능사원 아주머니들과 아람회 여직원들이 근무 시간 내 교대로 1시간씩 맡아야 했습니다. 손덕봉 아주머니는 한때 이 아주머니들과 근무했다지만은 몸이 아파 그만둔 지금은 같은 가족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만둔 기능사원 아주머니를 위한 모금 운동에 사원들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본인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심장병 아이를 전 사원이 나서서 고쳐주었던 이희식 씨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단지 그래도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짜 멤버 듣고 나서서 꼭 그런 사람들을 내가 도우겠다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가지고 정말 이번에 박대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힘도 많이 써주시고 서로 돕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면 또 얼마나 또 가치 있는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씨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안이 역시 안 좋으신가 왜 안 남편데 남의 일 같지 않아 직접 나선 분도 있고 또 누구를 돕기 위한 일일 찻집인지도 모르는 채 찾아온 사람. 그러나 이유를 알든 모르든 많은 사람들이 기능사원 아주머니들이 주축이 돼서 한 이 모금 운동에 마음을 보태 주었습니다.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그 아주머니 시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많이 내고 가야 되겠네. 이게 많이 내왔어요. 이거 말고 집회 내주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면 짜. 찻집을 끝내고 이익금을 계산해 병문안 겸 손덕봉 아주머니 집을 찾았습니다. 그만한 어려운 형편에 함께 힘든 일을 하다가 덜컥 몸이 아파 누운 동료를 찾아 나선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더구나 아저씨마저 실명을 한 어려운 형편임을 알기 때문에 더욱 더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 어때요? 지금 누워서 얘기합시다. 너무 중환자도 아닌데 뭐 금시 죽는 병도 아니고 이사도 그래. 어쨌든 간에 사는 날까지 약을 따라야지 약 없이는 안 되기라고 그러면서 막 한숨만 이야기만 하게 막 서글프게는 서글프지. 그 저번에 참 애사서 그다 주는 경우가 있구나.
아래 한번 가서 야유지 하고. 미안합니다. 우리가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내일은 나는 또 여기서 뭐 하려고 여러분 참 이렇게 힘을 많이 쓰고 있어요. 나도 미안해서 이게 우리 대구 조선의 공부실 아가씨입니다. 바람에 그 우리 회장입니다. 같이 와가지고 딸내미 회사에는 땡기고 있는데 재벌이가 이제 너무 살려.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지. 금시 죽는 병이 아니라 죽기는 왜 죽어요? 나 끝이면 여태까지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고생하고 살다가 진짜 무슨 그런 일이 있겠나. 괜찮아서 괜찮지만 내가 그래 한번 올라오고 그거는 무엇인데 한국에 저번에도 우리 안에서로 돈 안 아낀 자 한국에 성의가 우리가 얼마 안 되는데 약값이랑 좀 붙였어야지. 약값은 나백 나는데 나 약값 나가고 이거 말라 이런 거 얼마 안 돼. 병원을 놔야지. 당신이 가장 아니야. 가장이 아파서 어떻게 해? 그럼 약한 말씀 하시지. 한 이틀만 더 버리지. 아이고 살겠네. 그런데 이거 나 뭔지도 미안해서 다시 괜찮습니다. 하도 고맙다고 몇 번 전해줘서 회사에 도움이라고 한번 있다가 놓으면 다 놈인데 나중에 하나 해보려고. 이런 사람 성의를 봐서라도 병이 꼭 나야 됩니다. 힘든 일에도 이젠 만성이 돼서 고되다는 것도 느낄 사이가 없다는 아주머니들. 그러나 동료가 병으로 눕거나 슬픈 일을 당하는 것에는 만성이 되지 않고 늘 자신의 일인 듯 마음이 아픕니다. 여자의 몸으로 용접기를 잡고 억척스럽게 일해도 삶의 주름살은 하루아침에 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 제 몫으로 고스란히 남은 살림이며 농사일을 하고 내일 새벽이면은 또 조선소로 향할 것입니다.